한잔 쓰려고 공자만 쓰죠. 공자 가라사대 돈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한테서 멀지 않다. 뭐 이런 의미고 돈은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이 어디냐? 언어다. 언어에 도가 있다. 최근에 이 수먼 전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수먼 이제 우리가 언어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지식이 엄마 아빠하고 언어에 대한 지식이에요. 언어가 제일 가까운. 언어에는 완전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언어에는 완전성이 있지만 다른 데는 완전성이 없다. 오직 언어에만 완전성이 있다. 언어 아니고 또 완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섹스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섹스. 섹스에 완전성이 있다. 이거지. 불완전성은 뭐냐? 흠물을 켠다. 자유행위 이거는 불완전한데 자유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봤자 새끼가 안 나온다. 불완전하다. 불완전성. 이건 뭐냐면 열매가 안 생긴다. 결과가 없다. 완전한 건 뭐냐? 완전한 것은 호응하는 것이다. 호응하는 것이다. 호가 뭐냐면 야 하고 부르는 것이다. 야 그러면 이게 호응이야. 중국 놈 부를 때 하고 부르는가 봐. 야 그러지 않고 그랬다고. 그럼 그래서 호응인 거야. 중국말 좀 연구해보니까 우리말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고. 중국말이요? 혼자만 여당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 그것을 연구해보니까 우리말 하는 거야. 하는 게 여당이야. 여당 맨날 바꿔내고 그러잖아. 여당이야. 이게 여야. 그럼 야는 뭐예요? 반말이에요? 야는 덜에 나간 놈, 도망간 놈이야. 야 하고 불렀는데 하고 오는 놈은 여당이고 도망간 놈은 여당. 야는 덜 야자고 불러 도망간 놈이야. 한자도 굉장히 연구해보니까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 완전한 것은 의사가 소통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그래서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그것이 완전하다. 그래서 언어에 이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건 옛날에 많이 했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말을 불완전하게 한다는 거지. 왜 불완전하게 말하냐? 불완전하게 말해도 알아들어. 불완전하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알아듣냐? 수번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수번전제가 있다. 수번전제라는 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말을 한 것과 같은 이 서로 간에 어떤 공유된 약속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조용하라는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하면 다 알아들어. 말을 안 듣는 것도 막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수번전제가 이게 눈치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눈치가 계속 발달하면 점점 그쪽으로 알아듣는 쪽으로만 인간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점점 이렇게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 돼. 그래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이것도 올라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럼 딱 이렇게 못하는 거야. 100을 해라 그러면 100을 해야 되는데 100을 해라 그러면 80밖에 안 해. 120을 하라 하면 100을 해.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돼. 처음에는 120을 하라 하면 100을 하는데 새끼들이 이것도 재미내가지고 120을 하라고 하면 한 단계 끊을 때마다 200을 하라, 400을 하라, 800을 하라 하다가 나중에 싹 죽여 이래가지고 걔는 다 죽여 그러고 막 칼때까지 가버리는 거지. 이게 적당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이렇게 가속을 해줘야 상황이 통제가 돼.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속도를 내면 안 되잖아. 근데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위기를 속도를 내서 위기를 돌파하는 순간 또 갑자기 오는 거야. 그럼 더 돌아가야 돼. 그럼 다시 또 방구를 그럼 또 돌아가야 돼. 그럼 나중에 공방구를 그러고. 운전해본 사람은 속도를 약간 내줘야 이게 싹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확 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또 닥치는 거야. 또 확 가고 그런 거지. 결국 운전 잘하는 놈이 사고 된다고. 나 운전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속도를 안 내. 쫄아가지고
그런 속도는 안 되기 때문에 나 그 사람을 안 됐어. 그런 것들은 많고. 그래서 무함과 속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숨은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걸 이제 최근에 주로 이야기한 것이고, 모든 언어는 동사라는 거지. 동사 위에 뭐가 있냐면 동사의 동사가 있다는 거죠. 명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동사가 있어. 이게 뭐냐면 명사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동사로 표현한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 그것도 동사로 표현해. 가만히 있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인다는 그 자체가 동사라고. 그럼 저거 그러면 저거 또 내가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동사라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일단 이것을 내가 봤다는 얘기고, 두 번째 내가 이걸 가리킨다는 얘기. 동사 꼬박이 동사라고. 그래서 명사는 동사다. 세상에 동사와 동사가 있는. 그럼 형용사는 뭐야? 이 동사에 포함되는 거야. 잡다한 건 다 동사야. 그래서 이 품살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언어의 본질은 움직이는 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움직이는 것은 동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동사다. 이걸 이해해야 돼. 우리는 어떤 고정된 가만히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동사고 사실은 보이지 않게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동사만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인간의 대화는 문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명사에다 또 명사를 하면 이게 주어가 돼. 강물이 흐른다 이렇게 하면 명사하고 동사밖에 없잖아. 강물은 명사고 흐른다는 동사인데, 사실 강물이 저기로 흐른다, 바다로 흐른다. 이거 생략한 거야. 목적어가 없어도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강물이라는 명사와 그 바다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강물이 흐른다 해도 사실은 강물이 바다로 흐른다. 그냥 화살이 날아갔다 해도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갔다. 뭐 타겟이 없어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주어가 있다. 주어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명제가 된다. 명제는 전제와 진술로 되어 있는데, 뭐든 잡다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짓는다는 거지. 그래서 명사와 명사로 주어를 만들고 주어와 주어로 명제를 만들고 명제와 명제로 담론을 만든다. 이 담론은 뭐냐? 이야기다. 이야기는 뭐냐? 동사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동사에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난다는 거지. 그럼 이 동사하고 이 동사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동사의 집합이야. 이건 그냥 한 개의 동사는. 이 얘기를 다르게 비교하면, 백성 위에 사가 있어. 사 위에 귀족이 있다고. 뭐 중국식으로 하면 경도 있고 대우도 있고 제후도 있는데 잡다하게 많으니까 일단 귀족을 통일하자고. 귀족 위에 왕이 있다는 거지. 왕 위에 또다시 민이 있어. 근데 이 민과 이 민은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이 민은 질이고 이 민은 양이야. 그래서 이거는 민의 집합이라는 거지. 민의 집합이 뭐냐면 민중이라는 거지. 이거는 민중이고 이거는 민이라는 거지. 언어도 이런 거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동사고 민도 동사고 민중도 동사라는 거야. 이런 중간은 동사가 아니야. 하지만 동사가 아닌 것들도 사실은 그 동사의 집합이다. 이런 구조로 언어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 동사에서 시작해서 동사로 올라가면 이렇게 호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해 하는 거고, 이야기라는 것도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하고 대화를 해야 돼.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그렇게 해야 돼.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 그러니까 담론까지 안 가고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간다고. 이 정도까지만 가도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 완전성이 이르지 못하고 불완전성이 된다. 불완전성이 이르는데도 알아들으니까 더 골치 아파진다. 불완전성이면 못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나도 게시판에서 질문을 좀 엉터리로 한 사람이 존나 짜증나거든.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질문하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어. 제대로 질문해줘야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엉터리 질문하면 내가
한테 패버리고 싶은데 그 사람 질문을 얻어는 알거든. 대충 알아. 근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답을 쓰려고 하면 확 짜증이 나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답도 있는데 막상 그걸 쓸 수가 없어. 진짜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면서 일부러 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답을 알지만 그걸 해주려면 그러니까 논리가 전개가 안 되는 거라고. 그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또 논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 존나 골치 아파. 그래서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 해도 말이 안 나와서 못하다. 질문을 연결을 하면 답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이야기의 완전한 구조로 가야 이 완전성이 되는데 시에서는 이게 이제 기성정결 뭐 이런 같은 기성정결은 중국식 한시 이야기고 시조는 초장, 중장, 정장이다. 근데 이 둘은 대칭이고 이 둘은 호응이라고. 근데 보통 현대 시인들은 이렇게 안 써. 왜 그러냐면 현대 시인들은 시집을 내거든. 시집 안에 이미 이런 구조가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편의 시에는 호응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가 개떡이 돼가지고 현대 시는 내가 봤을 때 시가 아니야. 그 나름대로 시인들은 자기들은 시라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이 시라고 우기냐 하면 시집 전체를 보면 뭔가 호응이 돼. 근데 우리가 시집 전체를 안 보잖아. 그냥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만 나온다고. 소녀들은 또 연애편지 쓸 때 성공을 구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시가 되든 말든 여기 중간에 요거만 딱 몇 글자 빼먹으려고 한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시를 엉터리로 쓰면 그 깨닫지를 못해. 완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반드시 대칭과 호응이 있어야 한다. 이 깨달음이 별게 아니고 이런 그 호응되는 구조로 만들거든요. 호응되는 구조는 별게 아니고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움직인다. 또 어떤 게 있다. 또 이렇게 움직인다. 이 둘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안 되면 본능적으로 뭔가 찝찝하고 어색하고 화장실에서 안 닦은 기분이 들고 밥맛이 없고 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좌석으로 쇠붙이를 붙이는 시력을 좌석으로 쇠를 붙였다. 이거는 이 좌석이고 이건 쇠라고. 실험 결과를 선생님이 발표를 해놓고 좌석이 쇠를 잡아당긴다는 게 실험 결과라는 거야. 나는 지금 화장실에서 밑을 안 닦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지구 중 정확하게 전자기력이지. 전자기력이 쇠를 잡아당기는 거지. 전자기력이 극성이 있고 그 극성에 맞게 그 운동의 전자파의 방향을 트는 거지. 그럼 이 전자기력과 자석을 연결하는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장이 있어야 돼. 하여튼 뭔가 좀 복잡해. 이 정도 좀 이야기해줘야 좀 뭔가 이야기한 것 같네. 제목이 뭔가 이야기가 됐어. 좀 뭐 자동차 요즘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엔진하고 뭐 연결된 거 같잖아. 뭔가 시동이 걸릴 거 같잖아. 이거 본능적으로 이 정도 이야기 나와줘야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야 뭐가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지.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굳이 말 안 해줘도 아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 되도록 말을 하자.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구조를 생각해서 말을 해야 돼. 그냥 막 말을 떠지면 안 되고 이런 구조를 미리 생각하는 게 추론이다. 추론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구조가 나올 때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제 발언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게시판에서 발언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게시판 발언권을 어디야 발언하는구나 하고 다 도망갔어.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도 말을 안 해. 면접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공자는 향당이라든가 향원들 앞에서 말을 안 했다. 그런데 향당은 이제 시골 패거리, 굳이 말하면 전문 분야, 고향, 작은 동네 가면 말을 안 해. 임금 앞에서 말 존나 잘해. 왜 그러냐면 이 향당들은 다 이 숨은 전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미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음악이든 뭐 모든 분야에 그 숨은 전제로 먹고 사는 바쁘지 않은 세력이 있다고. 좀 락 음악이라고 치자. 그럼 락의 그 정통성, 순수성, 그것이만이 이 진정한 락이야 하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숨은 전제야. 그게 향당들의 밥그릇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걸 건드리면 존나 깨져. 영화든 뭐 그림이든 어느 분야든 그 지역에서 터줏대감들 사이에 꽉 잡고 있는 게 있다고. 향원은 그 지방의 어떤 실력자, 그 터줏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향원들하고는 재수 다 제일 쫓아내요. 걔들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해요. 숨은 전제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이게 룰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뒤통수를 쳐.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 말은 이 향당들이나 향원들이 숨은 전제를 갖고 설치는 놈들하고 그렇다는 거지. 임금 앞에서는 공자가 말을 존나 잘하는 게 있어요. 임금 앞에서는 아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정상이고, 향원들 앞에서는 그 절대 말하면 안 돼. 또 김규영 앞에서 진보 이야기하면 안 돼. 페미니스트 앞에 페미니즘 이야기하면 존나 얻어맞아. 페미니스트 후보 있거든. 그 제일 전남 우리나라 왕 페미니스트 있다고. 그 사람 앞에서 뭐 페미니즘 어쩌고 하다면 양사대기 맞는 거야. 진중권도 그래 말 조심해. 진중권은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 앞에서 말 안 해. 양사대기로 마초로 몰려. 아무리 뛰어난 남자 페미니스트도 완벽한 페미니스트도 대항반 앞에서는 형님 해야지. 다 페미니스트 한다 했다가 당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닌 16가지 이유 쫙 나온다고. 존나 얻어맞는 거야. 그래서 꼭 그뿐만 아니라 진보든 페미니스트든 보수든 어디 가든 그 분야에서 먹고 강 잡는 양원 세력이 있다. 보수골 통도 그래도 북한 땅굴 10개씩 정도 찾아놔야 정도 줄 수 있어요. 서울 밑에 땅굴이 막 수백 개 이루야. 그래서 난 땅굴 500개밖에 모르는데 그럼 큰 소리 못 쳐. 난 800개 아는데 그러고. 경매마다 다 지도가 있는데 땅굴 지도에 보니까 다 있어. 쫙 깔려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이 위에서 말을 해야 된다. 이 위가 뭐냐면 천하다. 천하인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사에 해당하는 향원들인데 민내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향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도 이 향원들하고 맞짱 뜨려다가는 존나 깨진다.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먼저 천하인이 되고, 천하인이 된 다음에 왕을 존나 까고 박근혜를 존나 까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조중동 까고, 그 다음에 새누리를 까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권자 새누리당 유권자가 돼야 돼. 그 순서를 거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보가 싸울 줄 모르는 게 이 박근혜 위에서부터 까대려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까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왕보다 더 높은 놈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발언권을 얻으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연역적으로 내려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까지는 일부 2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자를 먹을 노자를 뭐냐?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사상. 게시판에 다 써놨지만 공자는 뭐 하는 놈이고 노자는 뭐 하는 놈이냐? 이 모든 사상을 뿌리는 이 아리안족. 아리안족을 연구해야 돼. 아리안족이 누구냐? 이란 놈들이야. 이란 새끼들이 골품제를 발명했어. 지금도 이란은 골품제 있어. 이란이 골품제가 먼저다. 이란의 골품제가 조금 변형돼서 인도로 들어간 게 카스트인데, 카스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얘기고, 걔는 자티라고 합니다. 이 자티는 뭐냐면 가벌 관계야. 우리는 이제 뭐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대충 이제 그렇다는 거고, 실제 내부에서는 졸라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일단 면화를 생산한다면 면화 생산 자티가 있고, 그걸 도시로 운반하는 운반 자티가 있고, 또 그걸 뭐 어떻게 염색하는 자티, 겐지스 강에서 그걸 빨래하는 자티, 이렇게 다 지금 분업화되어 있어. 그래서 가벌 관계가 있어. 그 분업화된 직업 집단 안에 어떤 가벌 관계, 이게 자티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존나 기분 좋은 거야. 뭐냐면 우리처럼 세습되는 신분 제도가 아니야, 우리 자티. 지금은 이제 이게 세습 신분 비슷하게 됐는데, 원래는 그 맹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지만, 원래는 얼마나 종사 제도처럼 기사 밑에 종자가 따라다닌다고. 기사와 종자를 맹세를 해서 종자가 오늘부터 형님 기사입니다 하면 이제 종자가 되는 거야. 종자가 또 자기도 기사, 어느 날 나 기사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지. 그또 종자를 거느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또 이놈의 기사인 거야. 그래서 임금이 회의하는데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야 종자 너 이거 치워라. 이거 종자 너 치워. 제가 또 나한테 종자 치워라. 제가 또 못 치워. 임금이 못하게 해서 신하를 딱 불러놓고 야 너 임마 저거 해야지. 그러면 옆에 누구 이거 해야지 이런다고. 그럼 나 존나 기분 나쁜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이 회의가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 게르만의 종사제도라는 것은 졸라 재밌는 제도다. 그래서 이게 신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여기에 붙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다. 우리는 이제 계급이라고 하면 세습 계급을 말하는데, 원래 이 아리아족이 처음 만든 계급은 세습 계급이 아니라 직업의 어떤 분업을 드렸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걸 이해하려면 나쁜 시스템은 어떤 거냐, 이걸 이해해야 돼. 나쁜 시스템은 뭐냐면 하여튼 국민을 노예로 인간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국민을 인간으로 생각한 거는 그렇게 근대의 일이야. 옛날에는 예를 들면 로마라든가 뭐 꼭 그 잉카나 마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몽고놈들도 그 외국인을 그냥 사냥감 양머리 하듯이 양떼라고 생각했지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 외구들이라든가 바이킹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옛날에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놈들을 죽여야 돼. 안 죽이면 먹으려고 하죠. 저희가 노예 왜 잡아왔어? 나 먹으려고. 노예는 이제 배고플 때 노신제, 비상신제, 도시락이고. 중국 몇 나라는 그런 그 약탈과 노예 사냥을 하는 국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18번 옮겼어. 수도를 18번 옮겼다는 국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국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국가라는 것은 거지액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옮겼을까? 옮겨가도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다시 말해 재산이 없다. 그래서 18번 옮겼으니까 17군데 그 땅파밭 나오는 게 없어. 근데 마지막 18번째는 토성이 있어. 그래서 요때 조금 이제 국가 됐네. 성곽이 있으니까 요거 성곽 아깝잖아. 그래서 18번째 이제 안 옮겨가고 정주를 하다가 주나라한테 망했지. 그래서 이 나라는 떠돌이 국가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없는데, 주나라는 유목민 흉노족이라고 사마천에 살게 써놨는데, 흉노족이기 때문에 조금 그 뭔가 그 계급제도가 있다. 그래서
아리안족의 이 계급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다고. 신라의 골품제도까지 쳐들어왔는데 동이족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이 은나라의 후손이라는 거야. 은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야. 아주 나쁜 나라야. 그리고 은나라가 동쪽에 있다고 동이족이라 그러거든. 원래 동쪽에 안 있었어. 저희 쪽에 있었다고. 원래는 은나라도 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막 수도를 옮겨오고 은나라를 동이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고 오히려 그 하나라가 굳이 갖다 붙이려면 동이족이고 왜냐면 하나를 흉노족인데 흉노족은 동흉노라고 해서 저 동쪽까지 왔어. 거의 그 만주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인돌 있는 라인을 쭉 따라가면 영국에서 한반도까지 짓고 서해면 고인돌이 있다. 중국에는 없어. 중국에 고인돌이 없다는 것은 그 중국에 있는 그 청동기가 한반도에 없어. 중국 민족과 우리 민족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우리 민족과 가까운 민족은 차라리 흉노족이지 이 은나라 놈들이 아니야. 그리고 흉노족이 한나라를 만들었고 나중에 주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차라리 주나라가 좋은 것이고 주나라가 오히려 동민족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인과거리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주나라는 이 계급제도를 만들었는데 동민족도 이 골품제를 만들었잖아. 신라놈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게 있어서 몽고에도 금은뼈, 흰뼈에 대해서 계급제도가 있고 그 아리안족이 설치된 그 주변에는 다 계급제도가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노예제도는 계급제도가 아니야. 인간과 이 인간 및 인간 아닌 노예들 이 계급이 아니라고. 인도에서도 불가촉 천민은 계급을 안 쳐. 그러니까 수도라까지 계급이고 그 밑으로 계급이 아니야. 불가촉 천민은 아무도 아닌 그냥 벌레지 벌레. 그래서 계급제도라고 하면 그 아리안족이 만든 것이 계급제도고 그 이전에 다른 나라도 다 계급제도 비슷한 게 있는데 계급 비슷한 것이지 그것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급제도는 아니다. 이 아리안족의 계급제도는 그 기사 그거하고 비슷하고 성녀, 기사, 귀족, 기사, 농노 이렇게 4계급이 있다. 노예는 없어. 그래서 인도 카스트도 원래 노예가 없어. 그래서 수다는 농부와 비슷한 거야. 바이샤는 그러죠. 그래서 트라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 노자는 뭐냐? 노자는 이 은나라의 전통인 점치는 것하고 제사 지내는 것. 모든 점은 이제 역이라고 하는데 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점괘가 다양하지 않다는 거지. 그 델피의 신전에 가서 이제 양을 바치고 막 곡물을 바치면 좀 복잡하게 점을 쳐줘. 뭐 벽 뒤에 숨어라 이 정도까지 해준다고. 근데 이건 돈을 많이 내서 그런 거고 원래 점을 치면 yes 아니면 no밖에 없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좀 띄워주려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신의 그 여자가 yes 그래버린 거야. 그래서 졸지에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와 진짜 똑똑한가 안 물어보려고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마다 다 소크라테스 가서 물어보니까 다 띠란 거야. 그래서 와 그 신탁이 맞아. 진짜 난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용된 거야. 와. 그래서 점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점칠 때 미리 우리 한번 좋은 기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yes 아니면 no 상황으로 압축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yes와 no 상황으로 이 압축시키는 것이 대칭인데 노자의 모든 논리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길냐 짧으냐 높으냐 낮으냐 좁으냐 넓으냐 한자에는 이런 그 이분법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한자에는 대칭이 많냐면 점을 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점쟁이가 화나서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논리가 주역 사상이고 이 주역 사상에서 뭐 음양, 오행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중국의 모든 아이디어의 뿌리가 이 점치는 데서 나왔다고. 점을 칠 때 이 S와 No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압축시켜 놓는 것이 중용이다. 중용을 안 하면 이게 중용이고 이 양극단이 이건 중용이 아니야. 근데 이
예스와 노는 다 양극단이라고. 근데 점치는 사람들은 다 예스나 노를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길하다 그러면 아 이쪽 예스구나 하고 가면 또 망해. 그래서 점쟁이 논리는 항상 그 어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점쟁이 말을 보지 곧들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의 변명이 있다고. 그래서 아 저번에 싸움 이긴다 해서 싸웠는데 왜 졌습니까? 하고 점쟁이 딱 따지면 그때 싸움이 어떻게 됐냐? 아 제가 초반에 이겼어. 그 말이 맞았잖아. 내가 이긴다 그랬잖아. 초반에 이긴다. 그게 그 얘기다. 아 뒤통수 맞는다고. 점쟁이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고. 그래서 이긴다고 하면 아 이게 진다는 뜻이구나. 진다 그러면 아 이게 이긴다는 뜻이구나. 좀 반대로 생각해라. 이게 노자의 사상이고 공자는 중용을 행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렇게 예스가 노냐하고 묻는 사람이 되면 돼. 자기가 상대방에게 예스냐 노냐 선택하라고 하면 돼. 그럼 자기는 당할 일이 없어. 자기가 이 저울을 딱 쥐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가 저울을 딱 쥐고 예스냐 노냐 선택해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선택하라 하면 이미 진 거야. 결국은 이래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해. 그래서 이미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어리 돼버리면 이미 이 승부가 끝난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이 된다. 주도권이라고. 공자는 이 주도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노자의 어떤 순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공자는 어떻게 해서 그 주도권 개념을 깨달았냐. 이 아리안족의 카스트를 딱 적용하면 돼. 무슨 얘기냐. 자기는 왕이야. 부하한테 사업을 하러 보내는 거야. 두 명을 보내. 그래서 그러면 한 놈 내세가도 한 놈 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안전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권력자가 돼서 부하에게 일을 시키면 항상 이런 그 예스냐 노냐는 곤란한 질문을 안 당한다는 거야. 이런 그 예스와 노의 어떤 상황은 하급 관리한테만 말단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다. 왕들은 절대 그런 곤란한 상황이 안 돼. 박정희가 하기까지는 차지철과 김재규가 이제 예스와 노 다 두 선택해야 돼. 둘이 경쟁을 딱 붙여놓고 박정희는 자기가 주도권을 딱 잡고 박정희는 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은 중용이 아니야. 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는 나는 중용이라 아하 그러고 즐기는 거지. 자기 부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박정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여건 변화인데 여건 이 두 놈한테만 해당되고 중용에 위치하고 있는 박정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걸 공자는 이 아리안족의 카스트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카스트는 그 세습 신분이 아니라 원래는 그 일의 순서. 그러니까 왕이 의사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후한테 맡겨. 제후가 또 다시 결정을 하고 사계급에게 맡겨. 사가 다시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민에게 떠넘긴다. 그래서 이런 5단계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때 이렇게 떠넘기면 요 왕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중용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연력학 2법칙이지. 그래서 이 노자는 연력학 1법칙이고 공자는 2법칙이고 이 둘을 합쳐야 깨달음이 되는데 순환 논리 안에서 순환하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비가역성을 깨달는다는 거죠. 버스가 있다면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는 계속 이렇게 순환한다고. 그러나 이런 이 길 자체는 계속 번져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일은 항상 이 질에서 양으로 일방향으로 내려가지 순환을 안 해요. 근데 순환하는 것은 그 일을 할 때 태우고 가는 에너지를 태우고 가는 껍데기라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그 에너지가 타고 가는 그 이용 대상만 순환하고
자기 자신은 일방적으로 늙어가지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는 거지 다시 아기로 안 돌아간다. 계속 반복되는 순환과 반복되지 않는 어떤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통일을 시킨 논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순환하지만 그것을 순환시키는 주체는 절대 순환하지 않는다. 바퀴가 돌면 바퀴축은 돌지 않는다. 바퀴축이 돌면 엔진은 안 돌아. 엔진 돌면 차가 안 돌아. 차가 돌면 그 차가 가는 노선은 안 돌아. 절대로 항상 위에 있는 건 안 돌아. 밑에 있는 놈만 돈다. 여기라는 그 변화 반대로 반전이 되는 역설의 상황은 부하들한테만 해당되고 맨 꼭대기에 있는 왕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맨 위에 민중이 있고 그다음 왕이 있어. 현재는 대통령이야. 그다음에 국회가 있고 그쪽 있다고 치고 맨 밑에 또 민이 있어. 근데 이 중간에는 계속 뺑뺑이 돌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뀐다는 거지. 그러나 민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맨 위에 있는 놈하고 맨 밑에 있는 놈은 안 바뀌어. 이 둘은 안 바뀌어. 이 중간에 있는 놈만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공자는 이 중간, 아니 노자는 이 중간에 어떤 순환을 발견한 거고 공자는 이것의 비순환을 발견했다. 근데 노자는 어느 나라의 후예지만 그 주나라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나라의 그 제사와 점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빠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이 없었고 주나라의 계급제도 여기에 공자가 졸라리 관심이 있었고 공자 때만 해도 신분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자는 원래 평민이야. 하청민인데 원래 이 잡다한 자비라다가 점점 자기 혼자 스스로 발전해서 거의 제후 반절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재상이 될 것 하다가 거의 임명장까지 받아놓고 취임을 못했는데 귀족들이 반대 때문이고 그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밑에서 계속 신분 상승해서 올라갔다는 거지. 그래서 공자 때문에 또 신분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그 아리안족의 계급제도가 아 이거 멋지다. 그래서 공자의 모든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근데 공자 당시에도 이 노자처럼 언거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생구 이야기를 언급해놓은 것도 언자가 있었다는 걸 언자가 종종 공자를 방문해가 시비 걸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 그 노자파와 계급제도파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공자의 사상이 나온 게 아닌가. 모든 사상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야. 모든 것은 순환하지만 절대로 순환이 안 되는 게 항상 보면 있다고. 재벌, 왕초 이런 놈들은 절대 안 바뀌어. 항상 밑에 있는 노동자만 내보내고 막 순환되고 지들은 물갈이 안 해. 물갈이 그러면서 자기는 물갈이 안 한다. 기재는 얘는 아직도 물갈이 안 돼. 항상 뭐 맨 꼭대기에는 절대 안 바뀌는 놈들이 있어. 기업도 CEO는 바뀌는 대주주는 잘 안 바뀌어. 대주주가 더 높은 놈이야. 그래서 맨 꼭대기는 세력이 있어. 한 놈이 아니라 다수가 있어. 집단이 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구조를 공자와 노자의 아이디어가 아리안족의 계급제도와 나라의 노예사냥 이 전통에서 나왔다. 백성민자 민이 눈한자에서 눈을 빼버리는 그게 백성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민이 그 사냥 대상이라는 거지. 눈을 빼버렸어. 노예로 부려놓기 위해서. 눈 빼버리면 일도 못하잖아. 그는 아예 그 잡아먹을 용도 외에는 쓸데 없어. 그 정도로 이 연나라는 조금 막가는 국가였다. 하여튼 그 내가 한자를 조금 연구해보니까 거의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제사 용어 또는 점치는 용어에서 나왔어. 접계 뭐 이런. 노자나 뭐 공자의 도덕경도 일단 뭐 이상한 말이 나오면 그게 점치는 거랑 관련돼 있어. 그래서 이 영어는 내가 어원을 연구해보니까 거의 상업하고 관련이 있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가 장사하고 관련이 있어. 장사가 발생한 시점에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중국은 굉장히 많은 단어가 제사와 관련돼서 제사를 하면서 단어가 만들어졌다. 근데 제사는 어느 나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문화가 어느 나라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 발전한 문명이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상업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상업 용어가 어원에 없어 중국 한데 중국의 그 중국 문화가 그 당시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아니야. 3.5대 문명이야. 그래서 한자를 연구해 보니까 각골문을 연구해 보면 중국이 맨날 제사가 지나고 천만 치고 있어. 대충 이 노자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치려고 하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면 진다. 이게 노자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먹히는 게 유도하고 실험이야. 유도하고 실험은 이렇게 낮춰야 돼. 낮추면 자기가 친다고 밀어치기 하면 처음만 낮추는 순간 처음만 밀어버리면 낮추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지만 보통은 낮추는 놈이 이겨. 유도도 먼저 탁 낮추는 놈이 이기면 이긴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힘이 없어.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려면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좋다. 근데 다른 스포츠는 항상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선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역이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공자는 왕도로 하면 이기고 패도로 하면 진다. 이게 공자 말이고 노자 말은 지려고 하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면 진다. 노자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노자 말 다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부분에만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야. 다 틀리면 차라리 괜찮지. 맞는 부분을 맞으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 들려가지고 맞네 하고 이거 따라가다가 굉장히 낭패를 당한다. 바둑으로 말하면 초반 포섭 단계와 마지막 끝내기 단계는 그 역설이 없어. 중반 전투에만 노자의 그 지려고 하면 이기고 이게 딱 적용해. 초반에는 이기려고 해야 돼. 마지막 끝내기도 이기려고 해야지. 끝내기를 지려고 막 하고 막 초반 포섭을 지려고 하고 그럼 당연히 지지. 근데 중반 전투 때는 일부러 슬쩍 지려고 막 사석작전으로 져주고 그럼 상대방이 그 잡아보려도 잡힌단 말이야. 중반에는 사석작전이라는 져주는 작전이 있다. 져주고 이기는 거지. 그래서 노자 말은 중간에만 맞다. 맨 위와 맨 밑에는 안 맞다. 여기까지.